그 더마아티텍 저도 대구점에서 체험을 그 스폰서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체험을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한 번 했는데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좀 임팩트가 있었었거든요. 이거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공유 시작하고 시작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요거 설명하고 도중에 그 피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거 판서로 조금 할 건데 그때 자리 이동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음. 자, 저는 아티스트리의 효과를 너무 많이 본 1인이에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무용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대 화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피부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피부 상태도 정확하게 몰랐었고 그래서 두껍게 화장을 하다 보니 되게 이런 이제 색조에 대한 이런 뭐 반응? 뾰루지? 이렇게 예민함?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무대 화장 덕분에 제가 색조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 좁쌀 여드름이 너무 많았었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졸작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저도 탈모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하면서 이마에 그 성인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박피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박피를 하고 나서 제가 재생하거나 아니면 차후에 이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무지한 탓에 그걸 안 해서 이제 이마에 제가 보면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구멍, 그 모공이 훨씬 더 넓어졌었어요. 이게 뭐, 여드름은 조금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피부 상태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저는 세신 조금 하면 그 목욕탕에서 되게 놀라거든요. 너무 빨개져가지고. 그게 제가 괜찮다고 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민감성인데 다들 제가 피부가 너 원래 좋았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예, 저는 환절기에 피부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두드리고 다녔거든. 그러다 팍팍 긁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몰랐었는데, 나의 피부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화장품의 문제였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건 것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장품을 누굴 전달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자라면 누구든지 피부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저 여성들은 피부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형보다는 피부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1인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2025년도 화장품 트렌드를 조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건강 영양 비즈니스가 우리가 더 어린 피부에 건강에 대한 이제 피부에 대해서 리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게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WGSN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런던, 뉴욕, 홍콩, 상파울로 뭐 지사를 두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트렌드 예측 회사래요. 여기서 이제 뽑은 5가지고 이거는 저희 아메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삼성이나 LG 역시도 트렌드 예측 보고서를 받고 있다고 해요. 요 기관에서. 그래서 되게 어, 그 공신력 있는 거니까 좀 잘 알고 소비자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결과 중심 스킨케어인데요. 소비자는 이제 막연하게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써서 진짜 내 피부에 확실히 개선이 가능해? 그 증거 내봐봐.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감사하게도 제시할 수 있죠. 우리가 아티스트리는 이렇게 출시가 되면 지금 역시도 책자를 그 카탈로그 넣어보면 밑에 있어요. 인체 적용 실험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경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피부 개선이 어느 퍼센트 얼마나 좋아졌는지의 퍼센티지가 다 저희는 공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그럼 어떤 증거를 제시하냐? 내가 썼어 좋아졌잖아. 방금 제가 말했잖아. 저 아티스트에 써서 내 얼굴 피부 좋아졌잖아라고 하면 자뻑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보여줘라. 그게 관심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카드 뉴스나 초이스나 거기에 이제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뭐 사진을 찍든 아니면 카탈로그를 항상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친환경 지속 가능 뷰티예요. 2025년 트렌드 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관련된 키워드가 기후보다 문제나 뭐 환경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감수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 역시도 친환경 뷰티 요 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아티스트리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크림 뷰티예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모든 그 제품의 대부분이 비건 제품이고 그 메이크업 역시도 크림 뷰티 메이크업 그 화장품으로 저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리얼 심플 미니얼리즘 뷰티인데 예전에는 뭐 일주일 루틴이 14가지를 발라라 하나하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많은 화장품을 제시를 했다면 지금은 그 복잡한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심플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우리가 비타민C 계열론사 같은 경우는 모든 복합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이 그 화장품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전 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번은 각질 제거와 두 번째는 클렌징 폼이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바꾸고 나서 뭐 좋은 화장품을 써야지 그 전에 이렇게 비싼 그 크림을 먼저 제시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희가 뭐 본연 피부를 일단은 결을 잘 만들고 나서 그리고 진피층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서 좋은 화장품을 넣어야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도 돈을 썼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저는 첫 번째는 각질 제거, 두 번째는 클렌징 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스킨케어 추구인데 장 다음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우리가 피부잖아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우리가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만 이게 세 개 층으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마이크로 바이옴까지 네 개 층으로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도 유수분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유익균과 유해균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만 우리 피부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클렌징 제품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소비자들하고도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방적 스킨케어인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관리를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주름이 조금 보인다? 이 주름 라인 좀 써야 되겠다. 요거 좀 뭐 기미가 조금 올라온 것 같네? 그럼 화이트 라인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그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또 트렌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을 미리미리 예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속노화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뷰티는 슬로우 에이징이래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꼭 가져가라. 20, 30대여도 안티에이징을 먼저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가 얼굴에 바로 이제 관리한 자와 관리 안 한 자는 진짜 많이 표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유지될 수 있음이 미리 예방하는 스킨케어가 핵심이다. 그리고 스킨케어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뉴트리라이트와 함께 해서 클로즈 셀링을 하면 더 나은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보고 피부와 연관된 뉴트리라이트 이튼 공신인 제품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창에 올려주실랍니까? 제 말 듣고 있지요? 여러분? 1등은 뭘까요, 유리디너님? 뉴트리라이트의 피부와 연관된 1등. 단백질? 딩동댕! 선물 주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실 때가 토요일 날. 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뭐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아니면 SNH라든지 요거를 함께 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써마지를 하든 뭐 이게 뭐지? 초음파를 해도 우리 본연에 이게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그 성분이 없다면 이게 차오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우리 아세로라씨랑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우리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되듯이 이렇게 본연으로 우리 이너 뷰티도 먼저 생각을 하고 하자라는 거 보시면 될 거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티스트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티스트리가 art is try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술은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치플레이가 있죠. 저 여기도 적어놨는데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댁에 계시는 남편분들이 여러분한테 예술작품이라고 말을 주시나요? 우린 아티스트리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킨케어의 목적은 이거래요. 자기 만족도 있지만 아름답게 보이는 욕구와 피부 보호 있다. 저는 3번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구조로 일단 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할게요. 제가 잘 보여요. 혹시 이 칠판이 잘 보이나요? 제가 요 공유 중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 혹시 이거 잘 보이나요? 판이 잘 보이시나요? 어.
자, 혹시 피부 구조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폰서님이 한 번만 좀 읊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판이 아, 불빛이 보여가지고 자, 피부 구조 보세요. 요렇게 우리 피부 구조는 세 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보이시나요? 자, 위에는 뭐냐면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피하지방으로 되어 있고 표피층은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0.02 미리미리의 가장 이게 A4 용지 두께만큼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요. 어떤 층으로 나뉘어졌냐면 첫 번째는 각질층, 그 다음 과립층, 그 다음 유극층, 그 다음 기저층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기저층하고 유구층 여기는 안에 벽돌 모양처럼 이렇게 세포로 나누어져 있고 이 안에 이렇게 핵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핵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두 가지 핵이 있어요. 멜라노사이트 그 다음에 케라티노사이트 있는데 멜라노사이트에서 하는 역할을 멜라닌 색소를 내보내는 그 다음 케라티노사이트에서는 각질 형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저층에 케라티노사이트에서 각질 형성을 해서 여기 유극층하고 기저층에서 그 각질 세포를 내보내면 14일을 머물고 과립층과 그 각질층에서 14일을 머물러서 탈락이 돼요. 이게 그러면 24 더하기 24는 28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냐고 하면 피부 신진 대사 주기 조금 유식한 말로 한자로 하면 각하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28일이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 피부는 건강한 상태. 우리 아이들 피부 보면 너무 뽀송뽀송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피부 건강의 1번은 뭐냐면 각질 제거예요. 이게 28주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 피부는 제가 올해가 46이거든요. 그러면 신진대사주가 46일을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거무틱틱해지거나 그래서 얼굴이 좀 더 커져 보이거나 얼굴이 처지고 이래요. 그래서 요 각질 제거 28일 주기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니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데일리로 각질 제거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피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요? 저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피부 톤이. 그래서 이 28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질 제거가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요 각질층 요 위에 뭐가 있냐면 피부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이 있고 과립층과 유극층 사이에 있는 게 수분 저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수분 저지막 우리가 베리어존이라고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수분 저지막 우리가 좋은 화장품을 썼을 때 요 각질층을 뚫고 유극층하고 수분 저지막을 통과해서 요 진비층 안으로 잘 들어와야지만 우리 피부가 좋은데 이게 잘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그냥 겉만 번질번질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진피층을 한번 볼게요. 진피층은 우리 침대 매트리스처럼 악교 이렇게 쫀쫀하게 잘 조여져 있어야지만 우리 건강한 상태. 자, 여기 줄로 있는 게 여기가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이고 이렇게 있는 게 엘라스틴인데 이 아이가 콜라겐이 20세부터 엘라스틴이 26세부터 이렇게 점점 무너지기 시작이 돼요. 무너지기 시작이 되고 요 안에 채워져 있는 게 히알루론산. 음. 그래서 우리가 물감 주사 맞잖아요. 피부 탱탱해지려고 요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는 거예요. 진피층 안에 요걸 히알루론산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는 탱탱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요 수분 저지막을 뚫고 진피층으로 좋은 유효 성분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피부는 탱탱한데, 그래서 피부 그 화장품을 고를 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력이 진짜 중요하다. 원료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리포존 기술력. 요게 기름막으로 이렇게 딱 쌓여 있어, 리포솜으로 쌓여 있어서 이 기름막 안에 주요 성분을 넣어서 여기 네 거야, 네 피부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진피층으로 넣어줘라고 이제 넣어주는 기술력이 리포솜 기술력이거든요. 저희 카탈로그에 봐도 리포솜 기술력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피부가 화장품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여기 피부 보호막을 왜 지켜야 하나? 우리는 진피층 안에 막이 두 개가 있어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 땀이 나오는 한선이 있고요. 하나는 그 기름이 나오는 피지선이 있어요. 피지선 두 개가.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쓸 때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7대 3이 되어야 됩니다. 한선은 7, 피지는 3. 그런데 설땡땡, 뭐 겉만 반질반질하니 이것들은 이게 다 바뀌어져 있어요. 3대 7로. 그래서 속 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이 반질반질하니 아 이거 나 피부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조금 혼돈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유수분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 피지선 안에 뭐가 사냐 하면 모낭충이라는 게 살아요. 이 모낭충의 먹이가 되려는 게 그 알카리성 폼크렌징의 찌꺼기가 모낭충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아까 저 옛날에 되게 간지럽고 막 따갑고 이렇다 했잖아요. 모낭충이 너무 많았던 거였어요. 제가 쓰는 화장품들을 제가 이제 아티스트리 공부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중성 아니면 알칼리였어요. 나름 백화점에서 사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리더님들 라메르 화장품 아시죠? 엄청 고가. 그 아이도 알칼리였어요. 제가 만삭이 때 임신해가지고 미쳐가지고 피부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그 라인 사달라고 제가 했거든요.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 알칼리더라고요. 너무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약 알칼리 화장품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부 보호막을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약 알칼리 화장품을 쓰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붉어지고 뾰루지가 나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비싼 돈 주고 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각질 제거,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폼 클렌징을 그 약산성 화장품으로 잘 선택을 하면 피부 보호막을 잘 보호하면서 주요 성분들이 여기 진피층을 뚫어서 여기 수분 저지막을 뚫어서 여기 그거 진피층으로 와서 우리 피부를 개선시켜 준다. 자, 수분 저지막이 없는 우리 몸에서 없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손바닥과 발바닥. 우리가 그거, 목욕탕 가면 뿔지 않는 곳이 손바닥고 발바닥이죠. 만약에 우리 몸에 수분 저지막이 없으면 아마 텔레토비가 될 거예요. 불어 터질 거예요. 목욕탕을 가거나 비가 오거나 비를 맞거나 하면.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피부에도 수분 저지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꼭 사용을 하라. 그래야지만 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거. 감사하게도 아티스트리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가이드라인대로 잘 쓰면 피부가 개선되고 좀 더 어려지고 좀 더 튼튼해지고 좋아진다라는 거. 이거 잘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다시 공유할게요. 잠깐만요. 네, 요거는 제가 아까 다 설명했던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만 있었던 거고, 그래서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원료도 굉장히 중요를 하고, 왜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피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기술력으로 봅니다. 자, 왜 아티스트리가 좋냐? 제가 말했던 원료, 그리고 과학력이 그 기술력이거든요. 안정성인데, 첫 번째 원료는 자사 보유 농장에서 우리가 뉴트리라이트에 쓰고 있는 그 농장에서 쓰고 있는 화장품들을, 그 식물들을 그대로 아티스트리를 가져와서 그대로 그 원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연 방부제를 쓰고 있어요. 보통 일반 그 화장품보다 티트리나 차조이, 야생마로 이렇게 화장품을 방부제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방부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써가지고 썼다고 한들 일주일이면 다시 만들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화장품에도 우리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부제는 들어간다는 것, 단 어떤 방부제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역사성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에디슨 라인이라고 해서 칼렌보 박사님 부인을 위해서 이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식물을 가지고 와서 했고 지금도 보면 60년이 훨 넘었다. 그래서 역사성을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세 번째 기술력입니다. 89개 연구 기둥으로 연구기관에서 250여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동양인 피부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그 백화점에 쓰는 뭐 랑콤이나 뭐 에스티로더나 뭐 샤넬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 피부에 맞는 그러니까 그들은 자외선도 다르고 오존층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인 피부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품을 썼을 때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요 공촉점 현미경이나 디지털 이미 분위기 이렇게 좋은 그 첨단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촉점 현미경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요? 없으십니까?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있다고 해요. 네, 거기 피부과에. 그래서 되게 좋은 그 뭐냐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죠. 원라인부터 폐기까지 원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며칠 전에 박정 스폰서님께서 그 올려주셨죠. 그 지금 화장품이 많은 난리를 되고 있는데 저희는 원료부터 폐기까지 원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안 좋은 뭐 성분이 있거나 좋지 않은 게 있으면 바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원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티스트리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미국 화장품인데 에이본. 에이본하고 우리 그 아티스트리가 원라인 화장품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객 만족 보증제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을 립스틱을 써가지고 이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색깔이 니한테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면 그 가지고 백화점 가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줄까요? 바꿔주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단순 변심도 제품에 반만 남아있고 90일 안에는 제품을 환불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화장품에서는 그 역삼투와 여과기를 사용해서 1차 정수만 한다고 해요. 1차 정수하는데 20억이 드는데 저희는 굳이 3차까지 한다고 해요. 굳이. 거르고 하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71.1도가 유지가 돼야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화장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또 뭐, 중금속이 나오거나 어떤 좀 유해 물질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 저는 화장품 이게 써보라고 줄 때 웬만하면 저희 화장품 통을 제가 다 쓴 걸 씻어가지고 놔뒀다가 거기다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뭐 SK나 아니면은 에스트로더 같은 경우 그때 중금속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원료에는 이상은 없었지만 통에서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라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피도 제품 하나가 나온 데까지 150 정도까지의 뭡니까? 중간 유통이 있다고 하보니까 뚜껑 따로, 통 따로, 원료 따로, 뭐 기타 등등의. 그래서 저희까지 소비자까지 오기까지 유통 그 과정이 한 150까지, 150단계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어떤 용기를 쓰는지 회사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숨 쉬는 통, 바이오 용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뭔지 투자를 해서 만든 용기니 저는 좀 놔뒀다가 거기에 덜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프로모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검사 시스템을 매 15분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닿는 화장품이든 아니면 샴푸든 아니면 바디 용품이든 다 약산성이어야 한다는 거, pH가 4.5에서 5.5 되는 노란색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포전 기술력으로 진짜 피부까지 화장품이 들어가서 화장품을 피부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디자인은 올리비아 바넨세 디자이너, 요게 예전의 화장품이었어요. 이게 뚜껑이 이렇게 위로 탁 올라가 있는 용기가 있었었거든요. 그 용기는 요 크리샌드 디자인하고서 굉장히 유명한 랑콩 아마 회사에서 그 디자인했던 분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했고, 그래서 이렇게 식물 영양소,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하고 다른 하나가 진짜 식물 영양소와 피부 과학을 새 역사를 써오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피부에 영양을 주고 있는 그냥 스킨케어만 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영양소를 줘서 우리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시약부터 완제품까지 추적 관리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우리 카talog 저 캡처해서 제가 넣은 건데 이런 라인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피부 개선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각질 제거와 폼 클렌징. 그래서 각질이랑 그리고 폼 클렌징 라인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지금 마스크팩으로 데일리 1인 1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아이템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안은 자연 피부 보호막, 제가 제일 위에 각질층 위에 있는 게 수분 그거 피부 보호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깨지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진피층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피부가 개선되진 않아요. 그냥 플라시모 효과겠죠. 나 화장품 발랐어. 그리고 피부과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보호막을 깨뜨리지 않는 거, 그리고 피부 보호막을 갖기 위해서 산도를 지키는 거, 4.5에서 5.5, 찌꺼기가 남지 않는 건강한 화장품을 사용해라는 거. 그 알칼리를 쓰면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그게 모낭충의 먹이가 되니 잘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약산성, 요 4.5에서 5.5가 되는 요 노란색 빛이 나는 화장품이 건강하게 우리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산도입니다. 자, 요까지 제가 말씀드렸었고, 자, 피부 알칼리를 많이 쓰게 되면 균들이 증식하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모낭충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알칼리와 약산성을 썼을 때 비교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 제일 그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튼튼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게 뭐냐면, 요게 그 TV에 나온 거 캡처를 한 건데, 돼지 껍데기예요. 돼지 껍데기 피부인데 그거 폼 클렌징을 90회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약알칼리성과 하나는 약산성을 썼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여기는 붉어지고 각질이 더 형성이 되고 주름이 더 많이 되고 수분 부족으로 나왔는데, 요 약산성 같은 경우 썼을 때는 미세 각질 조금 보이고 너무 깨끗하죠.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저희 제품 세제, 폼클렌징, 핸드숍, 샴푸, 바디로션, 디스드랍스를 데모한 거고, 그 알칼리를 쓰게 되면 세제를 쓰는 거예요. 세제는 그 때를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다 폼 클렌징 보이시죠? 저도 며칠 전에도 폼 클렌징 데모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났었어요. 파란색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부터 노폐물까지 클렌징의 순서인데, 우리 그 그 옛날에 그 캐치프레이도 있었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 선택사항이 저희가 라인업이 잘 되어 있으니 내 피부의 스타일에 맞게 잘 고르셔서, 피부를 잘 닦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은 또 보면 마스카라를 잘 하지 않고 속눈썹을 잘 붙이잖아요. 속눈썹 붙이는 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거 아이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리무버 클렌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떨어져. 오일이기 때문에 그거 소비자한테 좀 많이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살살 묻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살살살살 요 메이크업을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걸 클렌징 워터를 쓰지 않았고 이번에 저희 교육받으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보통은 클렌징 워터 하면 되게 하고 나면 수분이 딱 뺏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건조함을 느끼는데 저희는 여기 안에 오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클렌징 워터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촉촉하다라는 거. 그래서 겉산 촉촉 클렌징을 하고 미세먼지를 닦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요거를 한번 닦으래요. 그러면 자았을 때 나오는 요 유분기나 그리고 베개에 묻어있는 이 먼지들이 한번 닦아내고 세수하면 훨씬 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좋죠.
여기 약간 거품이 있어가지고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정말 피곤할 땐 전 요것만 닦고 그냥 자거든요. 그럼에도 얼굴에 뾰루지가 전혀 나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 있죠. 아이들 바깥놀이, 그거 뭐지? 뭔가요? 단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아, 선크림. 고마워요. 재경이님. 선크림 바르고 애들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많이 못 씻고 자는 경우가 있다면 이걸 그냥 딱딱 끼고 저는 재우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저희가 자꾸 놀러 가거나 할 때는 다 챙겨가기 귀찮으니까 요거 하나로도 챙겨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린징 크림. 저거 옛날에 저희가 영양크림이라고 마사지 크림이 나왔었어요. 저도 그거 사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크린징 크림이 다 같이 되어 있어서 요걸로 러빙을 하고 제발 러빙하고 바로 씻어내도 되지만 좀 기름기가 크림기가 있는 게 찝찝해가지고 보통은 닦아내잖아요. 닦아낼 때 그냥 빡빡 닦지 말고 그냥 톡톡톡톡 그냥 약간 기름기만 한번 이렇게 두드리고 그리고 물세안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클렌징 오일인데 제가 건조하다 보니까 항상 오일만 썼어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오일하고 크림하고 같이 번갈아 써야지만 내 피부도 자꾸 오일을 넣어주면 얘가 기름기를 안 빼낸대요. 기름기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냐 클렌징 오일만 쓰는 게 아니고 크림하고 항상 좀 이렇게 번갈아서 써라. 그래야지만 피부 컨디션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공유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시간석 셀렉트 마스크입니다. 너무 좋죠. 진짜 매일매일 저 이제 15일 동안 했는데 피부 컨디션이라 모공이 진짜 많이 줄고 피부가 정말 맨질맨질해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하고 있고 저희 소비자랑 개인적으로도 하는 저희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더 피드백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T존 부위에는 뭐 기름기가 많으니까 우리 머드팩을 하고 요 얼굴 볼에는 저희가 그거 수분감이 없으니까 요 수분팩을 하고 그리고 요 밑에 각질 제거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같이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6분, 7분 있다가 씻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각질 제거는 매일매일 하지 마시고 띄엄 이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각질 제거를 이틀에 한 번 해도 피부가 약간 따가움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안 할 때는 요 수분팩을 올리거나 아니면 저희 그 마술팩 있죠. 석류팩을 올리거나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닝 마스크 저 어제 요거 했는데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브라이트닝 마스크팩이에요. 진짜 하고 나면 불이 이렇게 탁 오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하고 저는 이거를 씻을 때 이렇게 러빙해서 씻었는데 러빙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스파츌러나 이런 걸로 긁어내래요. 그래야지만 피부 자극이 좀 덜 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그 소비자들 해줄 때 이거 너무 오래 놔두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요 조금 시간을 6분 정도 꼭 지키고 나서 물을 이렇게 흠뻑 적신 다음에 닦아내면 훨씬 더 잘 닦인다는 거. 되고, 그리고 머드팩. 지금 여름에 너무 좋은 팩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할 때 하나의 팀, 저는 이제 제품 오늘 뭐 어떤 성분이 있고 이런 거를 말씀을 못 드리,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하는 방법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걸 처음 했을 때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성이다 보니까 너무 바짝 마르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그럼 주름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팁은 이걸 할 때 물을 조금 섞어라. 물을 조금 섞어서 조금 듬뿍 발라라. 좀 두껍게. 그러면 마르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주름을 가거나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써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지성이다. 그러면은 많이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지만 물은 좀 섞어서 바르는 게 훨씬 더 텍스처도 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나면 각질 제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 꼭 수분 공급을 해주자. 요거는 꼭 6분 있지 않아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씻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오일 성분이 들어있고 그 뭐냐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니까 꼭 함께 쓰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처럼 부산도 되게 습고 되게 덥거든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 매일매일 데일리로 한다면 피부가 정말 뽀송뽀송하고 수분이 꽉 찬. 그리고 내가 화이트닝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이트닝 관리를 해주면 안 되고 일단은 1번은 수분이에요. 수분을 잘 공급을 채워준 다음에 주름 개선을 시켜주든 화이트 라인에 들어가든 해야지만 그 시너지가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너무 예쁘죠. 색깔만 봐도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 네 가지 건성, 지성, 주름, 화이트닝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우리 책받침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내랑 소비자랑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해주면 요게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초이스해서 거기에 맞게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소비자가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폼크린 그 크린징 그 거품기를 안 썼는데 거품기를 사용하니까 훨씬 더 피부가 뭐가 이렇게 좀 더 꽉 찬 느낌? 이 들고 크린징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약간 보톡스 맞은 느낌 나시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깔끔한 느낌이 났거든요. 하고 이 요 각질 제거제 있죠. 이 아이 엔자임. 이 아이는 2차 세안으로만 쓰지 말래요. 항상 2차 세안 우리 쓰는 폼 클렌징하고 같이 쓰던지 아니면 3차 세안으로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쓰거든요. 두 개를. 그랬더니 얼굴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났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은 보면 건성 피부나 지성 피부가 많고, 피부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화이트닝 요즘 많이 요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일루미네이션 화이트닝 너무 좋지 않나요? 결도 잡아주지만 저도 여기 많지는 않지만 기미가 조금 올라와 있었는데 많이 옅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주름 개선까지. 그래서 요 라인 그대로 가이드 라인 하면 피부가 개선이 되는 걸 저는 좀 느끼고 있고 제발 가이드 라인대로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세요. 너무 마이웨이 하신 분이 많고 그렇게 되면 별로던데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번에 정말 가이드 라인대로 그대로 하니 확실히 다르다음을 느꼈어요. 그러니 소비자들한테도 꼭 가이드 라인대로 일주일만 제대로 써봐봐. 아니면 한 달만 제대로 써봐봐. 이렇게 좀 말에 힘을 줘서 하면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있고, 더마 아티텍트인데, 너무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나이 들수록 왜 얼굴이 커진다는 거 느끼시나요? 혹시? 느껴지고 계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직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근데 동의해야 한답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원미연 씨 아십니까? 모른 척 하면 안 돼. 40대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 영화, 드라마 모릅니까? 어쨌든 너무 예쁘신 분이죠. 근데 자 보세요. 조금 이 원미연 이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어, 그 노인 분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테두리를 뭘 이렇게 바꾸고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마 끝선을 한번 맞춰봤어요. 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자 눈을 보세요. 눈. 확실히 나이 드니까 약간 처짐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 소라리더님 아주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 참 잘 봐요. 자, 어디서부터 처짐이 시작될까요? 그런데 이마, 눈덩이, 어, 길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코끝 보세요.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 봤을 때 나이가 들면서 확실하게 피부의 중앙부가 길어져요. 중앙부가. 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되었고 특히 요즘 메이크업에 있어서 가장 동안 메이크업이 짧게 하는, 중앙부를 짧게 하는 메이크업이래요. 그래서 위에 여기 볼터치 되게 진하게 하잖아요. 요 위에. 그래서 그 이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를 짧게 하는 위함이니 나이가 들수록 중앙부가 길어진다. 그리고 턱선. 와, 완전 차이 나죠. 어, 턱선이 여기 보면 확실히 나이 들수록 얼굴이 길어지고 그리고 옆으로 퍼진다. 그래서 우리의 골격이 커지기 때문이 아니라 20살 이후로는 성장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커지는 이유가 얼굴이 흘러내려지고 처지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굴 처짐이 시작점이 어딜까? 아까 소라리더님이 손으로 이제 했는데 머리예요, 두피. 그래서 두피 관리부터 해래요. 본사에서도 무조건 얼굴 처짐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굴의 세럼을 아까 제가 여기 앞에 보여줬듯이
이만큼 많은 세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두피에는 세럼을 얼마나 쓰고 계신지요? 음.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세럼 잘 뿌리고, L400 잘 쓰면 눈 처짐부터 피부 처짐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처짐의 시작은 두피부터고, 두피도 피부입니다. 그래서 처짐이 아래로 내려가지. 우리 뱃살이 위로 처지지 않잖아요. 아래로 처지지. 그래서 두피의 처짐이 피부로 내려오니까 두피 관리부터 잘해보자. 자, 요 누군지 아시나요? 안야 테일러 조이. 요즘 MZ 세대에서 가장 핫한 안, 저는 잘 몰랐는데, 안야 테일러 조이와 제니입니다. 예. 두 사람이 96년생으로 동갑이래요. 그런데 요 왼쪽이 훨씬 더 좀 나이가, 그러니까 아니, 제니가 훨씬 더 어려 보이죠. 그 이유가 꺼짐이 없어서 그렇대요. 꺼짐이. 그래서 꺼짐이 노안의 인상을 주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문제일까 보면 피부 노안의 결정적인 게 요 보시면 진피소 ECM을 뽑을 수 있대요. 그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부위가 이 진피소 ECM인데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컴퍼니즘도 되게 많고 여기에 완전히 이제 그 누구냐? 그 피부과 의사들로 혈안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콜라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부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진피의 9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보시면 그 콜라겐이 파괴되고 재생되지 않고 생산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그 진피층이 얇아져서 꺼지고 퍼지고 이렇게 노안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은 이렇게 그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콜라겐을 이렇게 끝까지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늘어나, 왜? 버텨야 되니까. 버티고, 엘라스틴은 그 콜라겐의 기둥을 연결해주는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게 히알루론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핵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하고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꽉 차져 있어야지만 우리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피부와 건강하지 않은 피부를 보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이런 게 다 무너져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제일 핫한 게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오는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보시면 너무 많죠. 써마지를 할까, 울세를 할까, 요즘 돈으로 사는 젊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성 3명이 몸이 리프팅 얘기를 한다고 하고, 최근 리프팅 시술을 받은 연령대가 20대 후반으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저성노화,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슈링크 저 처음 들어봤는데, 슈링크가 그거래요. 울세라보다 조금 저가래요. 그래서 슈링크 할 때 울세라를 해야 되는데, 울세라가 좀 고가이기도 하고, 울세라보다 조금 약한 게 슈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점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탄력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주파가 써마지고 초음파가 울세라고 그리고 엔자임 그거 좀 더 정확하게 심어주는 뭐 비타민 C를 더 넣어주는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거 다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은 안 받아봤는데 너무 아프대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손에 인형을 쥐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성이라면 탄력이 1인데 저도 실은 애를 좀 늦게 낳아가지고 최대한 좀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흰머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1년간 이게 조금은 과한 약간 데이터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통은 800 정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술 내가 한 가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피부과 가서 한 가지만 안 해주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등등등 하면 연간 8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예, 돈 많으면 해도 돼.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더마 아티텍트인데, 더마는 그리스어로 피부래요. 아티텍트는 디자인을 하고 구조물을 하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을까요? 재건축하는 게 좋을까요? 재건축하는 게 훨씬 더 튼튼하고 좋겠죠. 그래서 이 더마 아티텍트는 우리 피부를 리모델링 시켜주는 게 아니고 다시 파괴된 그 콜라겐을 없애고 어린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은 그건 빼고 우리가 이거를 썼을 때 주요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결과 아까 제가 말을 했죠. 첫 번째가 우리 뭐다? 결과 중심 적용이 된다. 그래, 그거 해가지고
쓰고 뭐가 좋아지는데고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줘야지만 소비자들이나 우리 역시도 저희도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면서 사업자인데 저희도 이제 효과를 봐야지만 이 큰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미 같은 경우는 인체 적용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면 피부 탄력과 처짐의 핵심이 이게 요건데 콜라겐을 감소시키고 탄력 구조 평평해지고 뭐 이렇게 제가 다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 사용 전과 2주와 4주를 봤을 때 이게 콜라겐이에요. 초록색이. 사용 전에는 내 피부에 콜라겐이 크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았는데 2주 후에 좀 더 4주 후에 꽉 차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고작 4주 사용했는데? 네. 자, 그리고 탄력도. 여러분, 저는 조금 느꼈어요. 주혜 리더님, 요거 좀 지워주세요. 그 베개 자국이 혹시 나서 안 지워지는 경험을 하시나요, 요즘? 아, 진짜 그런 거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옆으로 이제 우리 이제 딸하고 같이 자니까 옆으로 이제 자국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빨리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진짜 이 말이 맞구나. 저는 배도 자국이 왜 안 없어지는데라고 진짜 관가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부 탄력 복원력이 2주와 4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예. 하고, 자, 사용 전과 사유 후. 그리고 턱선이 이게 제가 이게 그 캡처를 한 거여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저희가 1년에 턱선이 0.2mm씩 길어진대요. 그거 아시고 계셨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얼굴이 커지는 거야. 길어지고. 그런데 보시면 사용 전에 128.5mm였어요. 4주 후가 되니까 180mm가 됐어요. 4주 후, 4주를 썼는데 1년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평균 턱선 라인이 0.46mm가 감소되었대요. 4주 1달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2번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8번 사용한 거잖아요. 8번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단축시켰어요. 우리 젊어지실 수 있겠죠. 예, 있고. 또 여기 사용 전과 이게 그늘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처짐은 그리고 아까 제니를 봤을 때 왜 어려 보이냐면 우리 요 볼 사이 우리 그때 스킨 그 피트니스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게 그 명암 물고 있어라 이렇게 웃어라 했던 거 우리 한참 또 그거 연습을 하고 됐는데 요 볼에 타코공본처럼 이렇게 이게 볼록 올라야지만 또 동안 피부가 될 수 있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처져서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볼 처짐 역시도 이렇게 현저히 사용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짐. 그리고 이게 고민인 사람 너무 많아요. 저희 주변에도. 모공 개선. 자, 사용 전에는 자, 그리고 모공이 길어지면 그 물방울 모양으로 생겨져요. 그래서 이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기면서 두 개가 합쳐지면 세로주름이 생긴대요. 그래서 모공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사용 전에 모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4주 사용했는데 이런 그 세로주름도 없어지고 모공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그죠? 보이시고. 그리고 사용 전과 사용 후. 진짜 한 달만 사용해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모공 5대 지표가 있대요. 이렇게 모공 면적, 깊이, 부피, 밀도, 그리고, 모공의 수까지 이렇게 다 줄어듦을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게 대박이래요. 세상에 어떠한 그 체험을 하곤 해도 100%는 없대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참여한 피험자 100% 모두 탄력 개선을 했다는 결과를 확인이 됐어요. 이거에서 저도 말하면 지금 소름이 돋는데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100%가 다 그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탄력도를 주는 거랑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스킨 피트니스가 무너진 장벽을 탄력을 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스킨 뉴트리션이에요. 이게 모드가 뭐가 있냐면 그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쓰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쓰는 모드가 있고 또는 우리가 크림까지 다 바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은 이 아티스틱 크림이 우리 진피층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또 모드가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이거 경험을 해봤을 때 비타민 C가 제가 그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그 크림까지 다 바르고 이거 그 스킨 뉴트리션 모드로 했거든요. 진짜 피부가 너무 맹그러져. 아, 진짜 안 믿으시는데, 진짜 경험해 보셔요. 딱 한 번 사용했는데, 쓴 저희 파트너들도 정말 피부결이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킨 피트니스를 썼을 때는 저는 아까 정은 스폰서님은 좀 뜨겁다고 느꼈다고 했는데 정은 스폰서님이 5단으로 했고 저는 4단으로 했거든요. 4단으로 했을 때 약간 따뜻한 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피부가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느낌이 나요. 팍은 아닌데 서서히 뭔가 진짜 우리 오징어 구우면 쪼그라드는 느낌처럼 살짝 쪼는 느낌이 진짜 났어요. 그래서 50샷을 다 쏘았거든요, 저는 얼굴에. 하고 자 요렇게 스팀 피트니스는 듀얼 고주파랑 초음파가 있는데 고주파랑 초음파랑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시중에 잘 나와 있지 않대요. 있더라도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스킨 뉴트리션이 있고 우리가 비타민 C를 바르고 나서 롤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크림까지 다 바르고 나서 이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그래서 어린 콜라겐 생성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 우리가 요거 몇 초 하시는 줄 아시나요? 6초예요. 한 번 할 때마다 6초 되면 이렇게 꺼지고, 6초 되면 꺼지고 하는데, 솔직히 좋아진다면 저기 5초도 할 수 있잖아요. 피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그 5초를, 자, 30초면은 몇 분인가요? 5분이죠. 5분을 했을 때 150%가 좋아졌다는 게 나왔었대요. 근데 5분 동안 하려면 50샷을 50분, 5분을 하려면 너무 실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분을 해봤대요. 1분을 됐더니 60초를 했더니 304%나 올라갔어요. 5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게이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1분도 하기는 이 바쁜 현대사회에 너무 조금 길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5초도 했다고 1초도 했다고 다 모든 걸 했는데 6초를 했을 때가 이렇게 많이 예, 보시면 바로 데이터가 나와 있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최적의 반응 시간을 찾은 게 6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방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킨 뉴트리션 모드로 비타민 C를 바르고 나서 이 제품을 더마 아티텍트를 했을 때 270%가 상승을 됐었고 그리고 우리 콜렉팅 세럼을 썼을 때도 훨씬 더 흡수력이 좋고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 그래서 더마 아티텍트가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으나 200만 원대도 있고 뭐 싼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싼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주파랑 초음파를 같이 쓰면서도 100만 원대라면 굉장히 좋은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는 사람 이 훨씬 더 많은, 저도 이제 선주문을 받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0대라면 누구든지 지금 피부과 이렇게 노크를 많이 하고, 영경 리더님 오시는 분들도 40대 이후가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경험을 하거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점점 어려지고, 우리 피부를, 좋은 피부를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은 아티스트를 쓴 요 유효 성분들이 지피츠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네. 주원이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니 이거 화면 공유